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북한 지도자가 군부대 방문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얼마 전에 김정은 유고설 난 뒤끝에 김정은 재등장했잖아요. 김정은이 순천 비료 공장에 재등장했을 당시 위에서 찍은 사진들이 공개된 부분을 가지고 경호상적은 불가능하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1998년 1월에 김정일이가 8.15 훈련소 방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제가 경험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 영상 보신 후에 과연 그때 그 상황이 맞을 것인가 틀릴 것인가 라는 판단을 시청자분들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1998년 당시 1월 5일이었나 1월 7일이었나 제가 날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분명 1월 설을 맞으면서 1월 3일이었던지 1월 3일부터 어쨌든 7일 사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날짜가 분명히 기억은 안 나는데 분명히 1998년 1월이었습니다. 1월에 김정일이가 8.15 훈련소 군단을 방문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김정일이가 군부대에 방문을 한다고 그 준비를 원래 한 1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8.15 훈련소 정문에 들어간 길에 보면 이런 작은 강이 있는데 너무 작다고 말해야 되나? 너무 작지는 않아요. 조금 폭이 좀 꽤 되는 강인데 그 강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다가 소형 발전소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8.15 훈련소 군단 지휘부하고 그 통신 그리고 그 군간 사택들 이러한 8.15 훈련소 군단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그 소형 발전소로 자체로 생산을 해서 쓰는 걸로 해서 김정일이 1호 방문을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한다라고 저희는 그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넘게 그 공사를 다 해서 그 공사가 완성됐는데 언제 김정일이가 방문한지는 전혀 누구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김정일이 방문한 당일날 아침에 항시적으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방문을 언제 할지는 몰라서 모두 대기 상태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3시에 통보가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새벽 3시에 통보가 와서 새벽 5시부터 모두 기상을 해가지고 그 사전 준비를 해서 전 부대가 100% 기상을 해가지고 김정일이가 그날 아침 7시에 제가 방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시 현장에는 저는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정말 출장 중이었고 출장 끝나고 제가 1월 7일인가 8일인가 부대에 딱 들어가니까 김정일 왔다 갔대요. 그래 아차 내가 그 시간을 놓쳤구나 이래서 저는 아쉽게도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근데 갔다 온 이후에 그 후 폭풍이 정말로 어마어마했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당시에 몇 시에 왔던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때 듣기로는 아침 7시에 온 걸로 기억합니다. 김정일이가 온다는 소식이 들자마자 제일 먼저 경호부대가 8.15 훈련소 군단 지휘부를 둘러싼 포부대나 거수총부대 이러한 부대들이 있잖아요. 그 부대들을 경호부대가 먼저 다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포신을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장진했던 탄약을 다 뽑아놓은 걸로 저는 그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그러니까 고사총이나 이런 포부대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은 고지에 있잖아요. 그 높은 고지에 있는 부대들이 일단은 8.15 훈련소 군단 사거리 안에 있는 모든 포부대들과 모든 부대들 모든 그 군부대의 무기 장비들이 100% 그 자리에서 포신을 다 내려놓는 상황을 일단은 경호부대들이 다 와서 장악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듣기로는 그게 허위상부가 아닌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경호부대가 그 높은 곳에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경호부대가 승리하는 사람들만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지감시망이 이루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천 비료공장에 방문했을 당시 김정은이가 방문한 그 자리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자리인 그곳은 분명히 경호부대가 다 장악을 했을 것이고 경호부대 승인하에서
촬영 허락을 받은 사람들은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게 왜 무작정 안 된다고 라고 생각할까? 라는 의문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때 당시에 김정일이 방문할 때 가장 좀 특이했던 점이 뭐였냐면 그때 후폭풍이 셌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무기 문제보다도 출신 성분의 문제였습니다. 사전에 출신 성분 안 좋은 사람들이 부류가 돼 있었다는 걸 저희는 그때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체 군인들, 군관들, 모든 장병들이 100%다 기상 부대에 정렬을 해가지고 김정일 맞을 준비로 환영열을 서는데, 그 환영열에는 출신 좋은 사전에 다 조사된 출신 좋은 장교들과 군인들로 환영 대열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출신 좋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충격이 정말로 컸습니다. 출신 성분이 안 좋은 분들은 그때 당시에 군단 체육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체육관 안에 새벽 5시에 그 통보가 내려오자마자 바로 기상을 시켜서 그 체육관에다 다 가다였답니다. 그때 한 30명에서 50명이 갇혀 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오후 3시 이후에야 풀어놔줬는데 그 갇혀있는 동안 식사 제공도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 체육관을 경호서는 사람들은 같은 군단의 군인들과 장병들이 아니라 경호부대였습니다. 김정일 측근 경호부대. 이 사람들은 거진 그 안에서 물 좀 달라, 화장실 가겠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거진 죄인 취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내용을 특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이유가 당시에 거기에 갇혔던 분이 간부부 산하 간부부 안에 표창가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 표창가에서 액자 이런 거를 목수 재는 게 상당히 뛰어난 군인이 하나 있었어요. 소속이 720 소속이었던지 부대 소속은 아래 하 여단의 대대에다 소속을 두고 실제 본인 당사자는 군단에 올라와서 그 손재주로 해서 군단 간부부에서 요구하는 이런 액자 틀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일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출신 성분이 할아버지가 조해방 전쟁 시기 그리고 남쪽에서 지주로 있었다는 걸로 그때야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 김정일이 왔다 간 이후에 이 사람들을 풀어놔주는데 풀어넣고 다시 일상생활을 하게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김정일이 왔을 때 누구는 출신 성분이 좋아서 김정일 앞에서 환영열을 했습니다. 직접 손은 잡지 않아도 그 앞에서 기념사진 찍고 환영 손을 흔들고 만세를 부르면서 했고, 누구는 체육관에 갇혀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왔다 간 다음에 다시 풀어놓고 정상으로 활동해 라고 하면 그게 정상이 될까요? 그때 내가 지켜봤던 저는 비록 장교로 금방 배치됐지만 당시 제 나이가 21살이었고 상당히 어린 장교인데 완전히 애기 취급을 받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 목수일 하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나이가 한 25인가 27인가 그렇게 됐고 제가 오빠 하면서 딸렸어요. 중사였는데. 근데 그분이 그때 많이 울더라고요. 진짜 많이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을 거진 손에서 놓더라고요. 일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 사실 입당을 하기 위해서 군단 간부부에 불려다가 이 사람 여기서 일 잘하면 입당 시켜준다 했는데, 그래서 한 2년인가 3년 정도 거기서 일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김정일 방문 그 사건을 겪으면서 나는 영원히 입당 못하겠구나 라는 걸 본인이 확신하게 된 거죠. 그때 그분이 받는 충격이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이분뿐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 체육관에 갇힌 사람 한 명은 그때 거진 그 소문이 안 나게끔 철저하게 군단에서 통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체육관에 갇혔던 장교가 한 명 있었는데 그게 군사대학 출신이 아니고 직발이었답니다. 직발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북한의 군 장교로 되려면 하사관 생활이 기본 병사부터 군인 생활이 3년 이상 걸친 이후에 3년 이후에 군사대학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군사대학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직발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부소대장, 사관장까지 하다가 이 사람 군사복무 더 하고 싶다. 정말 군사복무 모범적으로 잘했다. 이래서 그냥
하사관에서 군사대학이나 어떤 데 걸치지 않고 군간 양성소라는 거 한 2개월인가 3개월인가 다니고 그리고 바로 벼를 달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진급이 안 됩니다. 그냥 서대장에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지금 체육관에 그렇게 같이 갇힌 사건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 자살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북한 군부대에 김부자가 등장할 때에는 바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모든 무기들 포신과 청신, 무기에 장전된 모든 탄약들은 100% 분리하고 청신들은 다 내려놓는다. 바닥으로. 그리고 그것을 점령한 거는 호위사령부가 아닌 또 다른 경호부대였다. 분명히.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김정은이나 김정일, 김부자를 맞이하는 인력들의 출신 성분이 사전에 다 조사돼 있어서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사람들은 철저히 그 순간만큼은 죄인처럼 갇혀서 나오지 못한다. 이것이 가장 팩트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군부대에 김정일이 방문할 당시에 8.15 훈련소를 방문할 당시 제가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이런 두 가지 내용을 함축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북한 제도에서는 철저하게 출신 성분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그러한 독재 체제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겠죠. 김정은이가 순천 비료공장을 방문했을 당시에 그 사진들을 놓고 많은 분들이 거론을 하는데 사거리가 가능한 거리는 모두 경호부대가 점령하기 때문에 경호부대 통제 안에서 사진 촬영 정도는 사진 촬영가들도 철저하게 이렇게 신분이 검증된 사람들이 찍을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진이 경호부대 출신 성분이 제가 지난 방송들에서 말했죠. 중앙당 억가 선발 과정으로 해서 어떻게 그 경호 인력들이 어떤 신분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김부자 측근으로 있는지, 이건 권력을 진 간부가 아닙니다. 경호입니다. 그런 경호 인력들이 통제하에서 출신 성분이 충분하게 구분된 사람들, 철저히 검증된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찍을 때에는 충분히 그런 사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결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판단에서는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북한을 분석하고 모두 어떠한 것도 확정 짓지 말고 어떠한 것도 장담하는 것은 오히려 함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